네, 우리가 처음 앞부분에서 나오는 거는 수원에서는 자, 먼저 뭐 배우는지부터 좀 확인하고 갈게요. 수원이라고 하면 지수, 로그,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우리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크게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잘 보시면 지수, 로그, 삼각함수 전부 다 뭐냐면 연산이에요. 연산. 주된 역할은 연산. 그 다음 또 하나 그래프. 요 두 가지를 위주로 봐요. 그럼 이 수열은 뭐냐? 얘는 예측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n이 얼마가 됐을 때 나오는 숫자,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고 그 숫자가 나오려면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 지수, 로그, 그 다음 삼각함수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월함수라고 불러요. 초월함수.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전부 다 다항함수밖에 없습니다. 다항함수 또는 유리함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배우기는 했지만 거의 다항함수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함수 안에 다항함수 조금 보고 그다음 분모에 x 들어가는 유리함수도 봤을 거고 루트 안에 x가 들어가는 무리함수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어쨌든 차수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얘네들은 유리수냐 무리수냐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값에 따라서. 안녕. 이름이? 유민서요. 누구? 유민서요. 유민서. 저 원래 P5였는데 네. 레벨 안 가서 올라가는데 아, 이은지. 그래요? 여기도 수학 원 개념 거의 모른다 생각하고 풀기 시작할 거예요. 설명부터. 괜찮아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 좀 레벨이 잘 안 맞더라도 일단 오늘은 그냥 들으세요. 이름이 뭐라 그랬지? 유민서요. 유민서? 유. 너? 유. 류. 네. 친구는? 저 이은지. 이은. 제. 제. 아이. 어이. 어이. 네. 다시. 네, 수학 1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초월함수라고 해서 새로운 식으로 새로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며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럼 얘네들은 그래프로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걸 한 뒤에 수투로 들어가요. 이 수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보면 하나의 틀로 보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지 간에 얘는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뭐 중간에 끊어져 있다, 아니면 이어져 있다. 얘는 꺾여 있다, 부드러운 곡선이다, 직선이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형태의 발언을 자꾸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수투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자, 그러면 수원하고 수투를 합쳐서 얘네 그래프를 가지고 뭐 이어져 있다, 곡선이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미적분이에요. 그래서 미적분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를 잘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야 미적분 설명할 때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여기 반에서는 이제 할 거는 수원이고 네, 지수 로그부터 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됐죠?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지수입니다. 지수.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거듭, 제곱,
제곱이라고 해서 배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거듭제곱, a를 2번 곱하면 a제곱, a를 3번 곱하면 a 세제곱 이렇게 배웠어요. 그치?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a를 몇 번 곱할 거고 뭐 얼마나 곱할 거고 곱셈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 중학교 때 했던 거 잠깐 볼게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하면 a의 m 플러스 n 모르진 않을 거예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세수로 나눠서 m 값이 n보다 크면 a의 m-n m하고 n이 같으면 1 n이 더 크면 a의 n-n분의 1 이렇게 썼어요. 기억나요? 그 다음에 a의 m제곱에 n제곱 a의 mn 이렇게 되고 a, b의 m제곱은 a의 m제곱 b의 m제곱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나누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이제 바뀌는 게 있어요. 원래 중학교 때는 mn이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연수일 때만 이렇게 쓴다라고 중학교 때 배워요. 그래서 2번 곱했다, 3번 곱했다, 4번 곱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저게 자연수가 아니라 뭘로 바뀌냐면 실수로 바뀌어요. 실수라고 하면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숫자는 많아요. 그치? 그러면서 이제 생겨나는 것들 얘를 그러면 한 번을 온전히 곱하는 게 아니라 반만 곱하는 거야. 의미가 좀 이상하죠? 2분의 1번만 곱해? 루트 3번만 곱해?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후에는 몇 번을 곱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수가 얼마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몇 번을 곱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지수가 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또 여기서 바뀌는 게 뭐냐면 얘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m 값이 더 작으면 음수가 나와요. 그치? 지수에 음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이너스가 붙은 애들이 나오면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하면 a의 n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자, 우리가 기저라는 말이 있어요. 기저 질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기저 질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관심이 없어요? 기저 질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을 우리가 기저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뭔가 약을 받거나 이럴 때는 기저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도 기저라는 말이 쓰이는데 곱셈에 기저가 있습니다. 1이 기저예요. 1은 아무리 백날 첫날 곱해도 숫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a의 m제곱이 세제곱이다 라고 하면 1에 a가 3번이 곱해져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편합니다. 이해돼요? 그럼 a의 0제곱이라는 건 뭐야? a가 안 곱해진 거지. 아예 안 곱해져 있어. 그럼 기저 혼자 남게 돼요. 그래서 1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런 애들도 있고 지수 법칙은 뭐 여기에서 바뀌는 건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 원 과목에서 바뀌는 건 이 정도가 답니다. 자, 그럼 이제 중3 때로 넘어가서 뭐가 있었냐면 거듭 제곱근이 있었어요. 거듭 제곱근이 아니라 제곱근이 있었죠. 제곱근. 뭐냐면 제곱했을 때 a가 나온다. 이때 x를 a의 제곱근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때 표시를 할 때 x라는 애는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썼던 게 제곱근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자. 제곱해서 a가 됐어. 그러면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애도 있을 거예요. 맞죠? x의 세제곱. 세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거, 4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거, n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거. 요런 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때 여기 있는 x를 a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x는 a의 4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럼 간단하게 여기 있는 애는, 여기 있는 x는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걔네를 통칭 거듭 제곱근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x라는 애를 제곱했을 때 1이 나왔다. 요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만약 하나를 더 해보자. x가 1이야. 그럼 그냥 x는 1이에요. 해가. 내 말 이해돼요? 그럼 바꿔서 x 세제곱이 1이야. 그럼 이항을 해보면 x는 1 가능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치? 복소수라는 걸 배우면서 근이 두 개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두 개가 더 생겨요. 이해됐어요? 그럼 4제곱을 했을 때 보자. 그럼 x라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와요. 선생님 말 이해돼요? 그럼 5차식은 근이 몇 개 나와야 될까? 5개가 나옵니다. 6차식은 6개가 나와요. 그럼 n차식이라고 하면 n제곱이 a야. 그때 만들어지는 x는 n개가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 말은 a의 n제곱근은 모두 n개이다 라는 말의 반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n제곱근은 무조건 n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꼭 그 n개가 모두 다 실수냐? 실수를 가질 수도 있고 허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수, 어떤 때는 허수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실수는 몇 개나 되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 A의 n제곱근은 모두 n개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n제곱근이라고 하면 무조건 n개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어요? 얼마인지는 못 찾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n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n제곱근이 모두 n개야. 그러면 어떨 때 n개의 제곱근 n개의 n제곱근들 중에서 실수의 개수 실수인 것의 개수를 세볼 거예요.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나누고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나눕니다. 자, 기본적으로 먼저 얘를 먼저 만들어 보면 양수인데 홀수 제곱근은 실수의 개수는 1개, 음수인 홀수 제곱근의 개수는 1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양수인 짝수 제곱근은
두 개가 나올 거고 얘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얘부터 볼게요. 홀수 제곱근을 먼저 보면 x의 세제곱이 1이야. 5제곱이 1이야. 7제곱이 1이야. 반드시 뭘 갖냐면 1이라는 실근을 가져요. 이해됩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허근이 나오게 돼요. 허근. 그럼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얘네 전부 다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은 가져요. 근데 역시나 그 외의 건 전부 다 허수를 갖습니다. 이해돼요?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하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음수의 홀수 제곱근도 하나가 나와요. 그럼 홀수 제곱근이라고 하면 무조건 실수인 건 하나가 존재해요.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하나만 존재해요. 항상.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짝수 제곱근인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얘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보자. 짝수 제곱근은 거듭 제곱을 짝수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생각으로는 뭐만 나오게 돼 있어요. 양수, 음수 중에 양수만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1이 되게 만들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든다라는 얘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면서 허수만 나오게 돼요. 이해돼요? 짝수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음수면 실수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짝수번 곱해서 음수 만들 수 있는 실수가 있냐? 없지. 그래서 0개인 거예요. 짝수번 곱해서 양수를 만들 수 있는 건 반드시 2개가 나옵니다. 실수 중에. 그래서 4제곱을 해도 2개, 6제곱을 해도 2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 안 쓰인 게 뭐가 있냐면 0. 0의 n제곱근. 한 개입니다. 유일하게 이 말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 통용이 안 되는 경우는 0일 때예요. 0은 n제곱근이 몇 개야? 그러면 한 개뿐이에요. 저건 n개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얘는 무조건 한 개고 나머지 다른 실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n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표현하는 걸 좀 볼 거예요. 자, A의 n제곱근인 x가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n이 짝수든 홀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앞에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배웠듯이 그 공식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때 x라는 애를 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표현을 할 건데, 자, x의 세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온다. 그럼 x는 세제곱근 a. 앞에 이렇게 작게 써서 표시를 해줘요. 그럼 마찬가지 x의 4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왔다. 그럼 x는 4제곱근 a. 자, 근데 유일하게 제곱만 앞에 숫자를 생략을 하는 거예요. 중3 때 배우면서 걔는 생략을 해놓고 쓰는 걸 연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세제곱근, 4제곱근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럼 얘도 역시나 n제곱근 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저것도 맞는 얘기고, 얘를 지수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그럼 저 알파라는 애를 어떻게 써야 될지 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양변을 똑같이 n제곱을 합니다. 그럼 x의 n제곱은 얘를 보면 a의 알파의 n제곱 이렇게 나와. 아까 지수 법칙에서 이렇게 나 있으면 알파하고 n하고 곱했어요. 그치? 그래서 a의 n알파 이렇게 나타냈고 x의 n제곱은 아까 a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얘가 a야.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1이라는 숫자가 생략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밑이 똑같아. 그럼 지수도 같아야 돼. 그래서 n알파가 1이 되는 거고 자동적으로 알파는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그럼 a의 n분의 1승이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제곱근 a 그러면 a의 n분의 1승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저게 가장 기본이고 자, 몇 가지 성질을 좀 보면 자, 이거는 계산상에 그냥 보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자, 얘를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 m제곱근 a의 전체 n분의 1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m제곱근이니까 a의 n분의 1승에 n분의 1승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하면 a의 mn분의 1승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별거 아니에요. 몇 개만 보면 돼요. m제곱근 a의 n제곱 얘도 역시나 똑같이 해보면 a의 n제곱에 n분의 1승 그럼 얘는 a의 얘네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n분의 n제곱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문제에 나오면 가장 실수하기 좋은 애도 얘예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수능을 보면 알겠지만 1번에 보통 나옵니다. 이거 아니면 로그가 나와요. 1번 틀리는 경우는 너무 급해서 틀려요. 급해서. 항상 수학을 해보면 수리 시간에, 수학 시험 보는 시간에 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선생님이 봤을 때 전체 수험생의 한 8% 정도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2%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데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는 게 이런 애들이에요. 얘를 못해서 못 풀었냐?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번에서 못 풀었다. 1번부터 못 풀겠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해보면. 나중에 가서도 이제 쉬워지기 때문에 1번은 푸는데 문제는 그 실수. 여러분들 실수를 이건 실수니까 뭐 맞았다고 대충 치고 넘어가지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또 틀려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이전에 이걸 실수했다라는 걸 머리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아니까 됐지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는 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게 맞아요. 틀린 게 더 이상한 거야. 근데 아니까 됐어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실수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수가 발생을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잘 파악을 해주세요. 분명히 걔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보다 보면. 그러면 결국엔 뇌리에 각인이 될 거고 그 각인된 거를 다음번에는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표시할 때 뭐 대충 요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중복되는 애들도 생략이 돼 있으면 그냥 2니까 이런 거예요.
루트 A 라고 하면 A의 2분의 1승에 2분의 1승에 2분의 1승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계산하면 A의 8분의 1승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 문제를 좀 줄게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아까도 선생님이 뭐 OT 할 때 이야기는 했지만 반을 옮길 때는 담임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돼요. 알았지? 이따가 가서 담임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세요. 반을 옮겼다 이렇게. 나도 얘기는 하겠지만 우린 교재를 잠깐 볼게요. 12페이지 펴보세요. 앞에 있는 필수 기출이라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나눠준 요거 애도 보면 뭐 몇 년, 몇 월,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걔네들도 기출이란 소리예요. 어차피 중복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들이 종종 껴 있어요. 그 필수 기출에 보면. 그래서 걔네는 일단은 패스를 하고 뒤에 기출 다지기를 좀 같이 볼게요. 자, 전체 집합 마이너스 5에서 5까지인 정수 이거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X에 대하여 A, B를 A의 실수인 4제곱근, B의 실수인 3제곱근 원소가 A는 9개, B는 7개가 되도록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뭔 소리인지 한번 다시 되짚어 봅시다. X의 X 자, 이랬을 때 A의 원소가 9개래요. 잘 봐. X가 예를 들어서 X가 2야. 그럼 양수잖아. 그쵸? 양수의 4제곱근, 짝수 제곱근이니까 실수는 2개가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저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4제곱근 중에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를 잘 조건을 보면 2개 내지는 0개가 나오는데 원소의 개수가 9개래요. 홀수개가 나왔어요. 무슨 말일까? 아까 선생님이 맨 밑에다가 0 써놓고 뭐라 그랬어요? 0은 n제곱근이 무조건 몇 개다? 1개다라고 했어요. 그게 그 값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걔는 실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0이라는 애가 X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나면 얘는 무조건 2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8개에 대해서 양수가 4개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X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정수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에 양수가 4개가 있어야 각각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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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해서 총 8개가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8개가 등장을 하는 거고 그 8개가 나오려면 양수가 4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거기에 0 하나 포함해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NB가 7개야. 자, 얘는 홀수 제곱근이에요. 그러면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0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씩만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돼요? 하나씩만 나와. 그럼 X에 들어있는 원소가 7개였어야 B도 7개가 나오겠지. 하나씩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 말은 X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7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종합해보면 0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 양수는 몇 개? 4개가 나와야 돼. 그럼 총 5개는 만들었어요. 그치? 나머지 2개의 원소는 0보다 크면 안 될 거 아니야? 0도 안 돼요. 2개는 0보다 작은 원소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양수 4개 더했을 때 뭐? 최대값을 찾으래요. 그럼 양수 큰 거부터 순서대로 5, 4, 3, 2 이렇게 4개 하고 그 다음 0 하나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음수 중에서도 그나마 절대값이 작은 애를 써야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만 갖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합의 최대값은 얘네를 더해주면 나오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준 프린트는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숙제. 뭐 아마 막 되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몇 개 이제 어려운 것도 좀 섞여 있기는 할 텐데 그래도 대체로 풀만 할 겁니다. 알겠죠? 다음 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뭐가 됐든 간에 거기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n의 값을 찾아라 라는 소리예요. 조건을 보니까 x의 n제곱 마이너스 64는 곱하기 fx.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중근 2개를 갖는데요. 됐죠?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이다. 음수, 음의 정수. 참고로 얘기하면 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요게 중근을 2개 갖는데요. 그 다음에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어요. fx가. 맞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야. 그러면 fx를
최고창이 1이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놓고 보자. 왜 이렇게 했냐면 꼭지점의 위치를 알려줬기 때문에 꼭지점스럽게 그냥 쓴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때 꼭지점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최소값이라고 하면 결국엔 꼭지점의 값일 거 아니야? 얘가 음의 정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베타는 정수, 양의 정수지 정확하게는. 양의 정수라고 해놓고 다시 봅니다. 그럼 여기서 자, 요 그래프를 잠깐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음의 정수란 얘기는 최소값이 x축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가운데가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얘네 둘이 같은 숫자는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봐. fx가 0 되는 애가 반드시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거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래? 중근만 두 개, 두 쌍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있는 근, 여기 있는 근이 여기서도 등장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내 말 이해돼요? 예를 들면 얘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해보자. X에다 P 넣으면 0 되고 Q 넣으면 0이 되지. 누구 때문에? fx 때문에. 그런데 걔네가 중근이래. P 넣었을 때 0 되는 애가 또 있대요. 어디? 여기 있어야 된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네, 이걸 만족하는 이렇게 하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실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보면 P랑 Q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 그치? 얘도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누구랑 누구? P하고 Q. 선생님 말 이해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n이 홀수는 아니에요. 내 말 이해돼요? n이 홀수가 되면 실근이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럼 n은 일단 홀수는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로 도합해서 봤을 때 얘 말은 n은 짝수야 라는 게 하나 설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지? 두 번째, 짝수 중에서 누가 돼야 되냐? 100, 200 이런 애도 되냐? 실근 두 개니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뭐냐면 여기 있는 요거 어디야? 최소값이 정수가 나와야 돼요. 정수. 그럼 얘네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더. 얘가 여기서 n이 짝수가 되면 x 값은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64라고 해봅시다. 그럼 x는 얘가 0이야.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x의 4제곱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6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마찬가지 6제곱도 그렇고 8제곱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Q하고 P하고는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PQ는 여기 P 대신에 마이너스 Q. 그럼 요 가운데는 뭐가 돼요? 0이 돼야겠지. 가운데가. 그럼 봐봐. 얘는 없는 거야. 알파라는 애가 0이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fx를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하고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베타는 정수입니다. 정수.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총체적으로 봅시다. 자, n이 짝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n 대신에 2k라고 갖다 넣어요. 그러면 x의 2k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베타 얘가 0 되는 지금 종쳤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인수분해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x의 k제곱 마이너스 8 x의 k제곱 플러스 8 x제곱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찾아 나가자. 요거에서는 자, 일단 쉬었다가 조금 이따 이어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